XRP는 현재 오늘 새벽에 급등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폭락한 이 가격을 그대로 다시 되돌리고 있죠. 현재 2.14달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월가의 거인들이 XRP를 포함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풀기로 시작한 이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이 우리 XRP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XRP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규제의 족쇄가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XRP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알기 쉽게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 월스트리트의 시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이 학창 시절에 이 공부할 때 보면 이 공부 잘하는 친구가 정리해 놓은 이 요약 노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시험 공부하기가 한결 수월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지금 월가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이 컨닝 페이퍼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에요.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권위의 원칙과도 같습니다. 이 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그 방향이 맞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이 세계적인 회사죠.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가 내놓은 암호화폐 인덱스 ETF 구성 종목에 XRP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건 그냥 이 코인들이 좋아 보인다 이런 수준의 추천 목록이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리플 XRP도 당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프랭클린 템플턴은 전 세계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거대 금융기관입니다. 이들이 XRP를 자신들의 ETF 포트폴리오에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XRP는 괜찮다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XRP에 우리 고객들의 막대한 돈을 집어넣을 거다라고 이 전 세계에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SEC와의 소송으로 우리 미국 내 거래소에서 XRP가 상폐됐던 그 암울한 시절 기억하시죠? 이 코인베이스, 뭐 크라켄 등등 거의 모든 미국 거래소에서 XRP를 찾아볼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이 월가의 최정상에 있는 이 금융기관들이 XRP를 자신들의 공식 상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수조, 수십조 원의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보여주는 이 명확한 청사진이자 이정표인 것이죠. 여기에 기름을 붓는 소식이 또 하나 있죠.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의 하나인 이 뱅가드가 있습니다. 이곳은 워낙 보수적이라 그동안 암호화폐는 쳐다도 안 봤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뱅가드가 드디어 자사 플랫폼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치 평생 채식주의자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과 같은 엄청난 변화예요. 이렇게 기관들의 태도 변화, 이게 왜 우리 XRP 투자자들한테 중요하냐고요? 이 뱅가드는 단순히 큰 회사가 아니에요. 이런 회사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연기금들, 그리고 큰 세력들, 큰 손들,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곧 이더리움으로, 그 다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XRP겠죠.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떻습니까? 이곳은 자신들의 자산가 고객들, 즉 진짜 부자들에게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최대 4%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하라고 공식적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겉으로 보기엔 이 4%라는 이 숫자가 작은 숫자로 보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계의 전 세계 부유층과 이 기관들이 굴리는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수천조 원에 이르죠. 그 자산의 단 4%만 암호화폐로 흘러와도 시장은 지금과는 완전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비트코인으로만 가겠습니까?
당연히 분산이 되겠죠. 이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시가총액 상위권의 주요 코인들, 바로 XRP와 같은 코인들로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많은 투자자들과 그들이 굴리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뜻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거대하고 이런 돈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 XRP 장기 투자자분들이 지난 몇 년간 묵묵히 버텨온 동안 이 월가의 거인들은 이미 길을 닫고 다리를 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보이십니까? 이건 단순히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금융의 판도가 바뀌는 역사적 순간이면서 XRP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은 이 유동성과 자금의 쓰나미. 자, 그럼 앞에서 길을 내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길 위로 실제로 달려갈 자동차, 즉 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두 번째 핵심, 미국 연준이 공급하는 막대한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역사를 돌이켜 보면 아주 간단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 가격은 오른다. 이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암호화폐든 예외가 없었습니다. 특히 XRP는 유동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왔죠. 여러분 2017년 기억하십니까? 그때 XRP는 0.006달러에서 시작해서 불과 1년 만에 3.8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640배가 넘는 상승이었죠. 그때가 바로 시장에 돈이 넘쳐나던 시기였죠.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렸고 이 모든 자산이 폭등했죠. XRP는 0.17달러에서 1.96달러까지 11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 2023년 이렇게 양적 긴축, 돈줄이 조여지자 모든 것은 폭락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명백한 인과관계죠. 최근 미국 연준이 이 오버나잇 레포 시장을 통해 은행 시스템에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 오버나잇 레포란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 은행들이 돈이 부족해서 삐걱거리지 않도록 이 중앙은행이 긴급 자금을 수혈해 주는 것입니다. 시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조치죠. 그럼 왜 이런 조치를 할까요? 바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푸는 순간 그 돈은 반드시 어디론가 흘러가겠죠. 주식시장으로, 뭐 부동산으로, 그리고 암호화폐로. 여기에 더 중요한 건 지난 3년간 시장을 짓눌러 왔던 이 양적 긴축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양적 긴축이란 건 이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여서 말 그대로 시장의 돈줄을 죄는 이 정책이었죠. 이 투자 시장에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특히 XRP 투자자들에게는 특히 더 혹독한 겨울이었죠. SEC 소송이라는 폭설에 이 양적 긴축이라는 이 혹한까지 겹쳤으니까요. 그런데 그 겨울이 끝났다는 공식 선언이 나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3년간 우리를 짓눌렸던 이 무거운 돌이 치워진 거예요. 이 압박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유동성이 다시 확장될 수 있는 이 따뜻한 봄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그리고 XRP에게 봄을 넘어 뜨거운 여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XRP는 이제 과거와 다른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그냥 투기적 자산 중의 하나였다면 이제 실제 유틸리티가 증명된 이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실용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머니마켓 펀드 MMF에 묶여 있는 기록적인 이 8조 달러 하나로 약 1경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 1경원이라는 단위는 상상도 안 되죠. 이 돈은 지금 당장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 잠시 세워놓은 현금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안전하게 이자만 조금씩 받으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MMF의 이자율도 덩달아서 내려가죠. 그럼 이 여기에 있던 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돈은 항상 더 나은 수익을 쫓아서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분명히 월가의 거인들이 길을 닦아 놓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길이 만들어져 있고 제도가 정비가 되어 있고 기관들이 상품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받겠죠. 하지만 비트코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를 하죠. 이더리움,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권에 실제 유틸리티가 있는 코인, 바로 XRP와 같은 코인들로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버릴 수 있는 이 잠재적인 자금의 쓰나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일경원의 일부만, 단 1%만 암호화폐로 흘러 들어와도 100조 원입니다. 그리고 그 100조 원 중에 XRP가 단 5%만 받아도 5조 원입니다. 현재 XRP 시가총액은 약 150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5조 원의 신규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XRP는 다른 코인들과 달리 실제 사용처가 명확하죠. 리플렛을 통해서 국제 송금, 이 ODA를 통한 유동성 공급,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와의 협력,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투기적 수요뿐만 아니라 실사용 수요까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희귀성의 원칙을 자극합니다. 모두가 이 기회를 알아차려 버렸을 때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월가가 길을 닫고 이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우리 XRP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바로 규제라는 족쇄죠. 사실 다른 코인들도 규제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XRP만큼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코인은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고소했을 때를 기억하시죠? 진짜 암울했던 시절이죠. 많은 투자자들이 손절하고 떠났죠. 하지만 역사적인 판결이 나온 이후 최근 들어 규제 환경이 더욱더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거래위원회 이 CFTC의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이 현물 암호화폐 거래가 시작되고 있죠. 이건 국가에 공인된 기관이 여기서는 안전하게 거래해도 좋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XRP도 이런 거래소들에 상장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미국 정부에서는 한술 더 떠서 이 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거나 관련 세금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법안들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자산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해야 할 이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사기다, 뭐 폰지다 이랬던 것들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육성해야 그래야 될 자산이 된 것이죠. 그리고 XRP도 실용적인 가치가 증명된 코인으로서 이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 과거에 암호화폐의 가장 비판적이었던 SEC 증권거래소 위원장이 바뀝니다.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 시절에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하나하나 고소하고 규제했죠. 특히 XRP와 리플에 대해서는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공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와 이 새로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죠. 친암호화폐 성향들의 인사들이 SEC를 포함한 주요 규제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고 있고 이것은 XRP에게 무슨 의미를 부여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했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죠. 코인베이스가 XRP 재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거 상패의 선봉장이었던 이 코인베이스가 이제 다시 XRP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 최대 거래소에서 다시 XRP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이 미국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다시 XRP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이 기반 공사가 가장 중요한 법이죠. 지금 미국 정부와 의회가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기반 공사를 튼튼하게 다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XRP는 그 중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긍정적인 변화는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단기적인 급등이 아닌 이 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월가의 움직임, 이 중앙은행의 돈, 그리고 정부의 규제 변화까지 세 가지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머릿속에 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하지만 제가 이 영상으로는 항상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오늘 이 순간 현재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XRP 시장이라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아니 시시각각 급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정확한 메시지가 우리 소중한 XRP 투자자님들께 전달될 때쯤이면 이미 상황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상으로는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 없다는 이런 애석한 부분 때문에 제가 많은 고민을 한 후에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바로 리플 투자 가족방입니다. 이것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 XRP 투자자들만의 소통 공간입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이 고정 댓글 창 또는 이 더보기란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시트가 뜹니다. 이 시트가 뜨면 리플 투자 가족방의 체크 또 이 투자 가족방 내에서 알파의 히든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 이것도 체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인 전화번호 눌러 주시고 네 이렇게 제출만 해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도 리플 투자 가족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100% 무료니까 주저 마시고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XRP는 이 세 엔진이 동시에 도는 시점으로 동시에 점화되면서 전례 없는 시너지를 내고 있는 이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구축한 이 권위와 사회적 증거, 프랭클린 템플턴의 ETF, 그리고 벵가드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공식 권고, 그리고 다가오는 XRP ETF 중에서도 이 월가의 가장 큰 운용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 이 중앙은행이 쏟아내는 막대한 유동성, 양적 긴축의 종료, 1경원대의 MMF 자금,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금리 인하, 이 모든 것이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규제 환경, 이 모든 요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강세장에 그 초입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XRP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길은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올 때 그 물결의 방향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더 빠르고 더 깊이 있는 XRP 정보를 원하신다면 주저 마시고 리플 투자 가족방에 입장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